레티놀 스티바 A 덕후 아니시냐는 얘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제품을 얘기하기가 너무 무서워요 이제. 내가 이제부터는 제품 얘기 안 하기로 했어. 뭘 받고 한 거면 억울하지도 않겠는데 이거. 안녕하세요.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노성민입니다. 오늘은 여드름 치료 중에서도 바르는 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여드름 바르는 약들은 첫 번째 항생제 바르는 약, 그리고 비타민 A 유도체 바르는 약, 그리고 뭐 각질 용해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. 가장 많이 쓰는 약들이 일단 그 항생제 바르는 약입니다.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항생제가 이제 클린다마이신 도포제인데요. 크레오신, 클린디올, 뭐 에피웨용액 이러한 약들이 있어요. 뭐 전문 의약품이라서 처방이 필요한데요. 이러한 이렇게 물파스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톡톡톡톡 바르면 됩니다. 그래서 큰 자극 없고 염증성 여드름에 효과적인 약입니다. 이 클린다마이신 항생제는 약간 조금 효과가 좀 약할 수 있는데요. 좀 더 강력한 항생제가 있습니다. 벤조일 퍼록사이드라는 BPO라고 부르는 항생제인데요. 이 항생제는 뭐 제가 등드름이라는 영상에서 어떻게 바르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, 여드름 균이 있어요. 큐티박테리엄 아크네라는 균이, 얘네가 이제 산소를 싫어하거든요. 근데 이 BPO라는 성분은 활성산소를 발생시켜서 이 여드름균을 강력하게 죽일 수 있는 약입니다. 저희 이 BPO 5%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그냥 구입할 수 있는데, 그 파티마겔, 벤지드 로션 이러한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 BPO는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좀 그 피부 자극이 매우 심해요. 그래서 처음부터 막 이렇게 넓게 바르면 완전 빨갛게 일어나고 뒤집어진다고 표현하죠.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있는 부위에 약간 찍어서 바르면서 피부가 적응하도록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또 많이 쓰는 비타민 A 유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비타민 A는 뭐 레티놀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영상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, 여드름에서도 이 약이 효과가 좋습니다. 보통 이제 그 약용 레티놀은 이제 화장품이잖아요. 화장품이 아닌 약용 성분은 아다팔렌과 트레티노인, 이 두 가지가 이제 비타민 A 유도체 성분인데요. 항염증 작용도 있고, 그리고 그 각질을 탈락시키는, 그래서 과각화작용을 억제하는 이러한 효과를 통해서 여드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아다팔렌은 여드름 많으신 분 잘 아시겠지만 디페린 겔이라는 거고요. 트레티노인은 스티바 A인데요.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는 디페린 겔이 조금 더 효과가 좋습니다. 왜냐하면 그 스티바 A에 비해서 디페린 겔이 이 아다팔렌이라는 성분이 좀 더 그 빛에 좀 더 안정적이고, 그리고 자극이 덜하기 때문에 이 아다팔렌을 바르기가 조금 더 편해요. 이제 스티바 A는 모공, 색소 이런 거에 조금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는데, 여드름 치료할 때는 디페린 겔을 쓰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.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같이 그 성분들이 서로 합쳐져 있는 좀 더 효과 좋은 콤비네이션 같은 약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BPO와 클린다마이신 이러한 것들은 이제 듀악 겔이고요. BPO와 아다팔렌 이런 건 에피듀오. 둘 다 이제 BPO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극이 있을 수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리듯이 약간 찍어 바르시면 됩니다. 혹시 뾰루지에는 효과가 없나요? 뾰루지에도 효과가 있어요. 뾰루지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모낭염과 여드름 약간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모낭염도 이러한 그 성분의 효과가 좋아요. 이제 보통 각질 용해제 잘 아시겠지만 살리실산 용액이 있는데요. 그러한 것들 이제 클리어틴, 클리어톡 이런 것들 보면 이 각질을 좀 용해해서 좁쌀 여드름이나 염증성 여드름을 좀 완화시키는 그러한 약들이 있습니다. 사실 그 바르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. 보통 이제 그 미국 피부과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젠틀하게 부드럽게 세안을 하시고, 그 다음에 보습제를 바르시고, 마지막으로 그 여드름 약을 바릅니다. 그럼 여기서 질문하실 수 있는데, 보습제를 먼저 바르는 것보다 당연히 약을 먼저 바라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아토피 피부염이나 습진을 된 약을 먼저 바르라고 저도 말씀드리는데,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그 보습제를 바른다고 해서 약이 그 위에서 그 병변에 스며드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그러한 보고들이 있고요. 이 여드름 약이 보통 좀 자극이 있잖아요. 피부를 좀 건조하게 하고 마르게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습제를 바르고 나서 바르시면 그 피부의 자극이나 건조감이나 이런 따끔따끔한 느낌 이런 게 덜할 수 있어서 보습제를 바르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모든 여드름 약은 이게 약간의 자극을 동반할 수 있어서
항상 처음에는 그 부위에 살짝 찍어 바르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넓게 바르고, 예를 들어 저희가 턱 여드름이 좀 많이 생긴 다음에는 몇 군데 이렇게 좀 바르다가 좀 괜찮다 싶으면 좀 넓게 이렇게 바르시면 됩니다. 아침에 네. 약을 바르고 화장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?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뭐 여러 약의 성분에 따라 다른데 BPO나 그 아다팔렌 이런 건 좀 자극이 꽤 있거든요. 그래서 화장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묻어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좀 잘 말리고 화장을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, 마르기 전에 막 이렇게 화장을 하면 자극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약은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데 최소 4주 이상이 걸립니다. 그래서 약을 쓰고 일주일 써보고 효과 없네, 그만 써야지 이러면은 아무런 어떤 약도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약을 쓰시고 적어도 한 달, 뭐 많이 효과를 보는 데는 2~3달 걸릴 수 있으니까 한 달 정도 쭉 써보시고 도저히 효과가 없다, 그럼 다시 한번 병원에 찾아가셔서 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드름 치료제, 바르는 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. 항생제, 비타민 A 유도체, 그리고 뭐 각질 용해제, 이러한 크게 줄기가 있고 그 안에 몇 가지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보통 이제 그 전문 의약품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제 꼭 그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요. 경증의 여드름은 이러한 바르는 약을 통해서 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 내용 마치고 다음에는 제가 그 여드름 치료제, 먹는 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.